자, 구직자 여러분에게 취업이라는 따뜻한 밥을 삼시세끼 떠먹여 드립니다. 조민혁 김도현의 잡밥 새끼. 야, 이런 날이 오네요. 저희가 마포입니다, 마포. 네, 마포 구청 쪽인데 그나저나 야, 이게 진짜 말한 대로 저희 지난주에 5명 왔거든요. 6명이었나요 그때? 네, 방청 친구들 진짜 20명 넘게 왔어요. 얼굴 다 찍어서 남기고 싶은데 네. 지들이 싫어하겠죠? 정말 얼굴이 진심으로 없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로? 네,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한 2-3명 계세요. 오. 어디서 오셨나요? 경남 진주. 이걸 경남 듣기 진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야. 어디서 오셨어요? 천안. 먼저 물어볼 걸 그랬다. 네, 천안. 괜히 저도 그럼 원주에서 왔거든요. 원주요? 네. 원주에서 야, 강연하고 지금 진주에서 목이 엄청 여기까지. 쉬어서 왔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없어요. 네, 긍정적인 기사를 해드릴 게 없고 네. 오히려 이런 기사가 있네요. 헤럴드 경제의 19년 1월 14일 기사인데요. 네. 제목이 기업 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채용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채용 규모를 축소할 기업들이 10곳 중에 8곳 뭐 이런 기사가 있고 네. 뭐 근데 쭉,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했던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현실이 같아요. 되고 있다. 뭐 정책들도 정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있긴 한데 구직자분들이 아직 체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좋은 일자리가 이게 참 만들어질지. 애매한 부분이 무슨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하는 게 근로자들은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용은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위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근로 환경이 좋아진다는 뉴스를 그렇게 즐기시면 안 돼요. 그만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싸게 쓰려고 하고 그래서 뭐 요새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근로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상반기 3월 달 대비해서 이제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수차례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 개념으로 나누면 안 된다. 네, 그냥 주차별로 또는 월별로 계속 본인 월별로? 나름대로 지원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기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기준이 좀 충족이 되면 일단은 빨리 입사를 하고 공채를 맞이하는 게 그게 아마도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공채 규모가 축소되고 수시 채용 규모가 확대된다는 얘기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게 이제 한 향후 길게는 한 5년 네. 또는 뭐 짧게는 한 2-3년 내에 네. 대기업들이 그렇게 공채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채용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채용 네. 자체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내용들은 공채에 좀 초점을 뒀잖아요. 대기업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올드루키 분들이 계세요. 이 중에 지금 많습니다. 뭐 네. 한 20-30%는 사실상 오늘이 지금 평일이기 때문에 뭐 재직 중은 아니지만 네. 뭐 퇴사를 하신 분이나 또는 올드루키는 아니더라도 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굉장히 네. 또 스펙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네. 적은 인원이 모여도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미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감소했고 네. 오늘 아침에 또 한 학생이 또 합격 소식을 전해준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자동차 밴더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네. 울산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저희 되게 애청자시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뭐 만나뵌 적은 없는데 자기 채용했을 당시에 2명 뽑았대요. 네, 2명 뽑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랑 동일한 포지셔닝으로 지금 또 공채가 진행이 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찔끔찔끔 뽑는 거예요. 기업들이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회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딱 나타날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뽑고 그다음 또 마음에 들면 또 뽑고 약간 좀 얍실한
근데 얍실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기업도 사실 그래요. 너 우리가 되게 공감하고 있었죠 지금. 저는 이 얘기에. 엄청 공감을 본인도 해요. 그렇게 뽑으니까.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본인도 지금 그렇게 하니까. 봐요. 작년 재작년에 조선 선박이 망했잖아요. 거의 조선이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철이 망하죠. 유통이랑 물류가 떨어지니까 조선도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이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막 STX가 망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하물며 그런데 납품하는 2차 업체, 3차 업체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프로젝트 수주를 하면은 인력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한두 명씩 뽑게 되는 거지. 대기업조차도 그럴 텐데 어쨌든 대기업은 안정된 수익이 있다는 매출이 보장된다는 그 가정하에 매년 한 번씩 공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그때 이게 눈에 보이는 매출이 확실해질 때마다 그때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고정 매출로 확실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계약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규직은 뽑은 다음에 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규직을 뽑아놨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이 일거리가 사라졌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 위기까지 있으면 그 모든 인건비가 고스란히 기업주한테는 부담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럼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 총수 5분 또 만날 계획이라고. 네. 연초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낙연 국무총리도 직접 이재용 부회장 만나시고 뭐 네.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그런 소위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긴 합니다. 채용에? 채용의 영향을 위에서 윗선에서 당연히 다이렉트로 얘기는 안 해요. 네. 채용팀에 늘려라 야, 이러진 않지. 그렇지 나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청와대에서 많이 뽑으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홍보팀이라든지 네. 그 의중을 헤아리는 소위 경영진들이 빠르게 또 움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움직일 정도의 사업 현황이 지금 뒷받침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스처는 제스처고 제가 볼 때는 밑에 움직이시는 분들의 행동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청와대 다녀오고 뭔가 간담회 하면은 저도 뭐 채용팀에 있을 때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왔었어요. 홍보팀에서 이번에 뭐 회장님 청와대 가서 뭐 대통령 만났으니까 채용 네. 계획이 어떻게 되냐. 네. 많이 뽑으란 얘기지. 뭘 계획이 어떻게 돼. 그러겠죠? 뭘 어떻게 돼. 많이 뽑으란 얘기. 그럼 알겠다. 그러고 뭐 동년 대비해서 한 20%? 그럼 한 20, 30명. 재무팀에서 지랄하지 않아요? 재무팀에서 지랄하진 않고요. 네. 인사팀 내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력 운영팀이라 그래서 퇴직시키는 부서 있거든요. 저는 이제 채용하는 부서였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그러니까 인사팀 내에서도 되게 그 저승사자 같은 부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퇴사시키는. 아까 전에 뭐 노동법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정규직 분들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네. 그런 데서 연락이 오지. 니네 맨날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도 그거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또 인사팀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한데 아무튼 근데 지금 요런 그 뭐 간담회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특정 몇 개 기업 정도에서 네. 뭐 한 100명 뽑으려던 거 한 120명 뽑고 뭐 그 정도지 그렇죠. 뭐 공을 하나 더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것 같진 퍼포먼스를 않아요.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정규직 같은데 사실상 자르기 쉬운 형태로 편법으로 뽑는 경우가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 그 짓거리들. 그렇죠. 네.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공기업 진짜. 그래서 사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얘기는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야 많이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뽑을 때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그 구조를 짜는 게 사실은 정부 쪽에서 해줘야 될 일이긴 하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 네, 그런 게.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여론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아, 요건 약간 좀 번외 얘기인데요. 네. 그 SK 최태원 회장님이 얼마 전에 직원들 모아놓고 저또 편집시키지 마세요. 간담회 하셨더라고요. 아니야, 이거 뭐 SK 까는 거 아니야. 아, 나 그때 그러니까 NCS 자르느라고 내가 예. 아, 다 드러냈나 그거? 상당 부분 드러냈습니다. 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또 요새 간담회가 유행이라. 네, 우리도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영진들이나 위에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는 또 그런 직원들 간담회가 유행해서 또 SK 회장님도 그런 또 모션을 또 하시는 거 보면 저 간담회에서 보기 뭐가 좋더라고요. 나왔답니까? 네. 뭐가 나왔대요? 워라벨? 뭐 워라벨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행복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로 들어가면 또 잘라내야 되니까 좀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여서 네, 그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업들이 열심히 그 좀 모션을 취하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실제로 대졸 채용의 어떤 채용 규모를 늘리기에는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 타이밍이 일단은. 그렇죠. 네, 좀 시기적으로나 이게 좀 늦은 타이밍이 있어서 결국 이게 다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거를 구직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냥 헛된 희망 갖지 마시고 일단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럽시다. 네. 그 댓글이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질문 주신 분들이. 자, 댓글을 보고 오늘 또 현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네, 댓글을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그럽시다.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좋을 첫 것 번째 같아요. 댓글이 가뱀이. 네. 자, 1월 9일자인데요. 읽어볼게요. 네네. 1월 9일에 10시, 밤 10시쯤에 해서 보내셨어요. 영업관리 분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상담을 남깁니다. 자,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영업관리, 영업직무의 경우에 산업별로 다양하잖아요. 근데 상반기부터 수십 개를 써야 되는데 시즌이 거의 비슷해서 그 시즌에 시작하게 되면 몇 개 못 쓸 것 같아서 미리 좀 쓸 수 있는 거 써놓으려고 합니다. 상반기 시작되면 몇십 개를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한 개 쓰는 데만 5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뭐 처음에는. 자, 한정된 시간 안에 산업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수십 개를 써야 하느냐 감을 좀 잡아주세요. 자, 마지막 문장은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놓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산업별로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네. 방향은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는다는 미리 거? 써놓는 게 일단 방향은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네. 왜냐면 많이 써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럼 이 많이 쓰는 방법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질문인데 이걸 저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소 쓰실 때. 왜냐하면 결국 많이 써야 되지만 항목이 한 기업당 많아야 5개거든요. 그렇죠. SK는 4개, 네. 뭐 현대차는 3개, 네. 삼성도 사실상 2개예요. 사회 이슈는 그건 생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평균 한 3.5에서 4개 항목 정도밖에 안 되고 지원 그렇죠. 동기는 어차피 경험 베이스로 쓴 항목이 아니라 네. 기껏 내가 자기소개서 소재로 써야 될 그 소위 중요한 경험은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템플릿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그 경험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정리를 해두고 네. 다른 부분들은 지원 동기나 이런 거는 조사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회사에 대해서 공부한 거라든지 뭐 노력한 것들 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좀 그러면 이 5개의 소재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같은 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을 얘기하셨는데 식품 쪽 영업도 쓰고 뭐 제약 쪽 영업도 쓰고 편의점 쪽도 쓰고 뭐 하실 텐데 그 소재가 다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야는 다르더라도 네. 뭐 어차피 사람 만나서 다투거나 뭔가 양보하거나 협상하거나 갈등하거나 네. 뭐 이런 그 활동들이기 때문에 영업 관리는 네. 분야가 뭐 제약이 됐든 뭐 식품이 됐든 그거는 너무 염두에 붙일 필요가 없고 그런 분야가 다른 부분은 지원 동기에서 확인을 하니까 네. 그렇게 그 소수의 경험들을 좀 점검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직무라면은 산업마다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있죠. 그 부분까지만 미리 작성을 해놓고 산업마다 달라지는 아니, 그리고 부분은 이거는 그냥 방송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이분 기본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분이에요. 그렇죠. 네. 왜 얘기 안 한 개 나오나 쓰는데 5일 걸렸다는 거는 이거는 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요새 그 저 SBS에 골목 식당 하잖아요. 백종원 네. 아저씨 엄청 막 화내고 이러던데. 네네.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리하는데 시간 막 4시간 걸리고 막 재료 만드는데 막 3시간.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인 그 주방장으로서의 요구 조건의 좀 결격인 거거든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렇죠. 네, 5일이나 걸린다는 거는 내가 뭔가 소스가 정리가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소스가 그 소재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뭐 잡생각, 잡고민 뭔가 집중해서 못해서 자소서 사실 작성하는 반나절에 끝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건 거의 말렙 회사 아닙니까? 하나당. 그 정도면? 응? 그 정도면 말렙 아닙니까? 아니죠. 한 반나절 한 3-4시간이면 뚝딱 써야지. 이미 딱 결정이 돼 있고 딱 집중해서 3-4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지 그게.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는 이 양반이 이렇게 많이 써보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구직활동. 그리고 하기 싫은데 봐봐, 여기 마지막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놓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 왜 질문해? 아니 이걸 왜 질문을 하냔 말이야 이게. 뭔가 위안을 얻고 싶은 거지. 그렇죠. 네. 그래도 산업에 대해서 내가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영업이나 직무별로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는 좀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특히 문과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다 재교육 시켜야 되고 네. 물론 공대생들도 그렇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과분들은 그렇죠. 정말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너무 저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떤 선입견이죠? 처음부터 모든 걸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미소지기를 내가 했다. 그럼 2년 동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극장 관련된 업종으로만 이 경험을 살리려고 하는데 미소지기를 하면서 뭐 비수기 때 고객을 유치를 하기 뭐 본인이 유치한 건 아니겠지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본사의 방침이 내려와서 뭔가 조직적이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뭐 그 이전 근무자 또는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매니저들하고 뭔가 합심해서 뭐 매출 목표를 달성을 했다. 거기서 내가 작게나마 미미하게 어떤 역할을 했다면 이 경험을 BGF 리테일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유통 쪽도 충분히 아,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신제품을 가급적이면 판매하지 않으려는 점주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나 산업이 아닌 다른 데에서 한 경험은 여기다 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100%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 구직자들은. 근데 사실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제 책에 보면 96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예 거기 스타의 조건이라고 그래서 네.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교 때 경험은 아예 쓰면 안 되겠네. 그렇죠? 지금 내가 지원한 데 관련이 학교가 없지, 아니니까 그렇지. 관련이 네.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돌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새롭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은 경험을 갖다가 아르바이트를 1년, 2년 하려면 사실 그 좋은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네. 막 조민이 형이 나와가지고 자소서 많이 쓰라고 또 지랄하니까 그럼 또 휴학해가지고 또 이거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얘기한 내용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새로운 경력을 쌓으라고 안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구직 활동하면서 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경력을 쌓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력을 쌓다 보면은 자기가 왜 이 경력을 쌓으려고 했는지 그 부분이 취지가 돼서 어디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요체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 자소서에 쓰기 위해서라고 하니까는 내가 리테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리테일 그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이야. 뭐 영화 쪽에서 있었던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제 8월 달에 컨설팅 했던 친구 중에 저희 되게 극찬한 친구 있어요. 그 한국 외대 스포츠 전공했던 네네, 그 맞아요. 네. 되게 성량 좋고 네. 그 친구는 스포츠 쪽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야 외대에도 스포츠 관련된 과가 있냐.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근데 오히려 저한테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네. 제가 너 잘하니까 합격할 거다. 그 당당하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고민지 지금 현직자죠. 그분은 새마을금고도 최종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은행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제 LG 하이프라자인데 무슨 유통 쪽 관련된 어떤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얘기죠, 구직자들이. 그렇죠.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공통 분모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런 취지에. 그러니까 좀 이게 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사실 매일 얘기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어필을 해라 이건데 네. 한 번 그 방향을 잘못 빠지게 되면 네. 다시 돌아올 시간도 지금 부족할 뿐더러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저희 입장에서도 네. 상당히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공기업 준비하다가 사기업으로 트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또는 사기업 준비하다가 잘못 공기업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회를 좀 차단하는 게 네. 구직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거를 이제 큐레이션 하는 것이 잡밥새끼가 아닌가. 그렇죠. 네.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킴469님으로 가야 되나요? 네. 1월 12일 저녁 7시 반쯤에 올린 댓글입니다. 자, 위에는 계십니까 혹시 현장에? 계시네요. 계시면 직접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저 옆에 마이크 뺏어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점검 관련해서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네. 저는 일단 광고기획 직군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광고기획 직군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분석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 그러던 중에 제 경험 점검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분석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동아리 재건이랑
부모님 운영하시는 식당을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월 매출을 한 500만 원 정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험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동아리 재건 관련해서는 동아리가 이제 기존이 학관의 동아리가 광고 동아리인데 인원수가 충분히 있지 못해서 폐쇄 위기에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협동해서 이제 동아리 신규 가입자 수를 20명으로 늘려서 동아리를 성공적으로 재건한 경험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이 협업을 한 거지 딱히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등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례를 써도 될지가 궁금해서 남겼고요. 이제 분석력 부분에서는 제가 월 매출 500만 원 올리면서 부모님 식당에 3가지 방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는 매운 음식들만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부모님이 수술을 받고 운영에 오케이, 그건 됐고 그 두 가지 경험이 적합한지예요? 예. 광고 기획 직무에 적합한지. 제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써요? 다른 거를 아마 적용을 시켜볼 다른 경험에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적합하다고 안 하면 예. 이 경험 안 쓸 거예요? 이 경험은 이 광고기획 직군 말고 이 경험은 네. 영업 직군이나 지원할 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다 녹이지 않을까. 뭐 어떤 점에서 본인이 자신이 없습니까, 이 경험이? 이게 일단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제가 6개월 정도 맡아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이 읽어보는 사람이 신뢰도가 생길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안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니,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면 도와드려야 돼요, 안 도와드려야 돼요?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됐죠? 예. 저도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지금 나름 전문가로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근데 이걸 제가 뭔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나 오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좀 내세울 만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나 이렇게 대단한 일 했다. 뭐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자리라든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거는. 예. 네. 민혁 쌤의 대답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도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식당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경험의 가지수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해서 매출을 상승시켰다라는 부분에 거기에 초점을 공감이 안 맞춘다면 되죠, 그거는 사실. 공감이 안 된다. 네, 공감 주관적인 거라 그거는. 좋은 경험이시긴 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첫째 애가 예. 아이돌 누구 좋아하는데 걔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여기서 얘기하면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의미가 있다. 애가 이렇게 커서 표정 어둡잖아. 공감이 안 되잖아, 이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건 주관적인. 그러니까 제가 사회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 팀이 아니잖아요. 부모님하고 나는 혈연 관계인데. 무슨 월급을 받았어요, 본인이? 예. 사업자 등록증을 본인이 어떻게 제 앞으로 기여하고 뭐 그런 거예요? 정규직으로 뭘 들어가서? 아니요, 그렇게까지. 그런 게 아닐 테니까. 그건 부모님 도와드린 거 효자노로 산 거니까 그걸로 잊어야지. 그걸 또 뭘 또 자소서 경험으로 또 꾸집어 들고 오려 그래. 그 전문 용어로 그게 우려먹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러네요. 이제 객관적으로 어디에 뭐 근로관계에 처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럼요. 객관적인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HEX6 올 얘네 왜 이러니? 오셨나요, 혹시? 네. 저 오셨나요? 다음부터 저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쉽구만 희식이네 딱. 네, 맞아요. 네. 참네. 와, 대단하네 그냥. 희식이네 딱 이름. 한 방 먹었네 그냥. 저 마이크 들고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에 코레일 공채 지원하면서 든 생각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지원 분야는 차량 설계 분야였고 그에 관해 제가 받은 교육이나 이력을 작성할 란이 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설계 과목만 총 전공만 6개 정도 적었는데 마지막에 제출하기 직전에 차량 관련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 설계 프로그램만 담은 과목만 하나만 남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마음에 걸려서 질문 남깁니다. 여기 적부 아니에요?
코레일은? 적군데 왜 뭐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 요건만 맞으면 NCS인데.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설계를 배운 입장에서는 네. 설계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그 밑바닥부터 배웠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여태껏 들었던 전공 과목 설계 과목들 전부 적긴 했거든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게 뭐 탈락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2점은 되긴 할까요? 아 평가를 안 하니까 그거는 코레일 같은 경우는 오로지 필기 시험의 가중이 거의 한 95% 그냥 수능 같은 학교랜다 회사예요. 네. 굳이 코레일을 내가 가야 되는지 본질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저는. 네. 공기업은 그냥 NCS만 준비하면 되는 거네. 네가 다 편집했잖아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요. 아니 네. 그때는 얘기 안 할 거야 나 공기업. 아 그때는 그럼 되죠 사실. 네. NCS는 들었죠? 네,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세요. 네. 자 됐습니까? PS는 뭐예요? 아 수업 듣고 좀 카이 쓰세요 본인 항공 우주 전공인데. 네. 그래갖고 어제도 수업 듣고 이번 후기에 다시 남겼습니다. 카이를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못 간다고 왜 생각했어요. 왜? 많이 뽑았던데 카이 작년에 제가 현직자 인터뷰 했는데 전화 인터뷰 120명 공채로 그리고 또 많이 뽑을 계획이래요. 왜요? 걔네 뭐 잘 돼요? 많이 나가니까요. 네. 괜히 물어봐서 편집거리를 벌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퇴사한다고 진천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진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응하기 어렵다고 충북 하더라고요. 진천이요? 아니요. 아 사천인가 어디 진천이 사천? 사천? 경남 사천. 경남 삼천포? 사천 헷갈렸다네. 삼천포 쪽에 있는 게 경남에? 네, 네. 아, 카이가 거기 있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카리 현직자분 선배 한 분 계신데 자기 사업부 지금 공고가 올라왔는데도 쓰지 마라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전공이랑 학교 너무 선배인데요? 네. 왜 돈 오지 주고 말라고? 왜? 그럼 본인은 왜? 그럼 너도 퇴사해요 그러지. 그럼 본인은 왜? 본인은 거기 있는 게 좋다고 그 본인은 좋은데 너는 오지 마라.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 나 그렇게들 말 많이 하던데. 그래요? 전 그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그렇게 취업하는 게 안 좋으면은 니는 왜 거기 있냐.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괜히 왜 애들 꿈이나 꺾고 있어. 그런 취지예요? 아니면은 진짜 어떤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지금 현직자로 있는 분이 네. 그 카리에서 프로젝트로 있다 보니까 프로젝트 끝나면은 네. 그 계약이 끝나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직이에요? 예 아이 그러면 좀 애가 그래도 다르지. 좀 장기 프로젝트라고 네. 한 10년짜리는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10년? 네 회사를 10년을 다닐 생각이래?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3년 차일 거예요 현재. 아니 뭐 하여튼 본인 전공으로서는 가장 1순위 회사니까. 네. 전공이 뭐래? 목표로 항공 우주야. 항공우주? 네. 근데 카이를 쓸까 말까 걱정을 옆에. 하셨던 거예요? 좀 학사 수준에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힘들대요. 먼저 들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역으로 지금 또 많이 뽑는 업종이니까 이럴 때 들어가야 돼. 이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뽑을 때 빨리 가서 지방 근무 딱 3년 하고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가서 진짜로 진짜 없는 거죠. 네. 없네요 눈빛이. 네. 네. 자, 다음 양성님한테 가볼게요. 양성님 오셨습니다 오늘. 보셨습니까?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바로 옆이네요. 네, 네. 바로 마이크 들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단 읽겠습니다.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통신사 B2B 영업이나 제조업 SCM 관련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 6번의 면접을 받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 면접을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해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뭐 경험, 역량, 인성적으로 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최종에서 떨어진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6번 불합격이? 네네. 그래요? 네. 그럼 6번 중에 최종 불합격은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은 이제 원데이 면접이어서 그거랑 있고 이제 포스코는 최종에서 이번에 떨어졌고 KT는 1차 포스코는 어디로 썼어요? 저 이번에 그냥 서울? 그냥 공정물류 직무로 이렇게 뽑고 지역이 나뉘잖아요. 지역은 따로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용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직무는 상관없고 전공별로 뽑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최종을 3번 네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1차에서 3번. 그 대한항공도 2번 했었는데 둘 다 2차에서 떨어졌어요. 본인 나름대로는 면접 볼 때 잘 봤다고 생각해요?
잘 볼 때는 그래도 포스코 1차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봤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붙었는데 잘 봤는데도 붙을 때가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아닌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정말 못 봤다 생각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1차 면접이요? 예예. 제가 뭐 여기서 1분 자기소개를 시킬 수는 없고 네. 그거는 뭐 사실 뭐 가장 좋은 거는 봐야 아는 거니까 예. 그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진단하기는 좀 물리적으로는 어려운데 예. 문제되지는 않아요. 본인 전공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산업공학 전공자면 네. 뭐 100명 중에 한 3명 뽑고 이래요. 포스코 같은 경우 네. 서울 하나, 포항 하나, 광양 하나 뭐 이렇게 뽑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뽑았더라고요. 산업공학을. 그래요? 이번에 많이 뽑았대요? 네네. 한 그래도 두 자릿수 열 몇 명. 열 몇 명을 어떻게 뽑아요? 포스코 그룹으로 뽑았겠지. 근데 제가 면접 보러 갔었을 때 네. 그 인원 있잖아요. 그 인원이랑 그리고 채용팀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그거는 제가 예. 아니라고 봅니다. 그 숫자는. 네, 그거는 네. 그건 아니고 뭐 최종 연수원에 들어간 인원으로 판단을 해야죠. 예. 실제로 면접장에 뭐 오느냐. 뭐 당장 저희 현직자들도 있으니까 산업공학과.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면접 탈락하는 원인을 막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어쨌든 인적성에 본인이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6번 면접 봤던 게 분명 굉장히 큰 경험치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뭐 오신 분들은 면접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거든. 면접을 안 본 사람들은. 네. 네. 이게 면접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한다고요. 예. 이게 답변을 이렇게 치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면 그 놓쳐요 흐름을. 근데 아시잖아요. 면접을 이제 봤기 때문에 네. 본인이 체득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6번 떨어진 게 네. 절대 제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뽑아요. 산업공학은. 네. 그러니까 이공계도 이게 좀 전공이 양극화가 많이 돼 있어서 본인이 또 그리고 메인 전공인 데는 물류 쪽이 아닌 이상은 예.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쪽은 안 지원 안 했나 봐요. 대한통운 말고 제일제당 쪽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거 뭐 외식 쪽의 물류니까. 네, 어떻게 또 그걸 또 제일제당을 썼네? 그냥 이왕 쓰는 거 대한통운은 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아마 본인이 산업공학과인데 본인이 메인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 분야로 회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 들어본 회사들이 다 마이너한 회사야. 마이너. 예를 들어 IT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더라도 뭐 게임 회사에 간다라든지 또는 이런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가야 많이 뽑죠. 예. SI 업체라든지. 근데 내가 그런 쪽은 코딩이 싫으니까 그냥 뭐 아버지 영향에 따라서 아버지가 은행 다니셨으니까 은행 쪽 IT 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원들 100명 중에 IT 직군 2명 뽑을걸? 그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올드루키 애들하고 안 돼. 상당히 경쟁이 빡셀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아마 거기서 밀렸다고 봐요. 저는 지금 지원한 데들이 예. 다 경쟁자들이 뭐 막 올드루키. 내놓은 4명 들어갔는데 네. 2명은 올드루키였고 뭐 뻔하죠. 그러니까 한 명은 아예 그냥 그거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전공 수석. 아이고. 그래서 되게 여기도 있어요. 그런 분들 여기만 해도. 예. 전공 수석이 있어요? 있죠. 여기에? 그럼요. 있어요. 신기하다. 아니, 왜 손 한번 들어볼래요? 무시했어? 이렇게 생겨서 애들? 아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뭘 어떻게 들어 그걸 또. 전공 에이, 수석 어떻게 생겨? 있어. 어떻게 생겼지? 그래요. 대답이 됐어요? 네. 네, 다음으로 그래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좀 본인 주류 쪽으로 가시는 게 물류 쪽 예, 그런 건 좀 싫어요. 이번엔 쓸 세방이나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이번엔 쓸 생각입니다. 판토스는 안 썼어요? 판토스는 LG는 다른 계열로 썼습니다. 그 판토스를 안 쓰고? 네. U+랑 CNS랑 판토스를 왜 안 썼어? 근데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버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 서본 가서 뭐 하려 그래. 안 썼습니다. 건물 관리해서 뭐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좀 야, 너 이렇게 해라고 방향을 줄 때도 있었는데 예. 요새 친구들 워낙 똑똑해서 알더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선배들 얘기 듣고 해서. 그러니까 그 좀 많이 안 뽑는 쪽으로 본인이 지원을 한 게 네. 결과적으로 패착이지 그게 그 당시엔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었던 처음 했던 거예요. 하반기가?
제가 원래 17년 하반기 때가 마지막 학기여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꽤 오래됐네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그 정신 차려서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는다고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 전략이 계속해서 예. 산업공학 전공자로서 예. 그리고 참고로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 비주류로 포함되는 분야로 가면 그 대표적인 게 그 포스코 산업공학 전공이에요. 네. 정말로 그 책에도 실려 있지만 미칠라 그래요 그 현직자. 포스코. 예. 네. 내가 좀 메인으로 파워가 있는 분야로 가시는 게 뭐 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선배들도 나를 무서워한다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제 올라와 있는 댓글로는 마지막입니다. 모노아리 12 와 계십니까? 네, 와 계십니다. 네. 저의 직업관이 좀 납득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직업관을 말씀드리면은 저 안에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 방어 기제가 어떤 거냐면 실패 또는 책임을 지는 게 좀 두려워서 가능한 것만 쫓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좀 현실과 타협을 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더 부딪혀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납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효과적일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근데 직업관이라는 거는 나와 회사와의 관계에서의 가치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이건 질문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저도 역량이 안 돼서 네, 그래서 방어 기제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실패했을 때 그걸 제가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래서 좀 가능한 것만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패하는 거를 싫다고요? 좀 그건 저희가 해결 못하죠. 그건 신한테 기도를 해야지. 실패를 어떻게 안 하고 일을 그러니까 해요? 본인은 그런 성향, 그러니까 실패할까봐 겁이 많고 예. 그 자존심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를 싫어하니까 계속 피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을 활용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나마 제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대로 추구를 하다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한정 지어지고 제가 가능한 것만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제가 전공 외적인 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제가 생각지 않았던 회사들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게.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되고 이런 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활용이 될까요? 이걸 아니, 어디 근데 본인이 어디다 쓰지? 지금 얘기한 게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아, 예. 전공이 무슨 과예요? 저 기계입니다. 기계과인데 기계 전공 아닌 분야도 지원을 할 계획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아, 뭐 이게 대표적으로 뭐 영업이나 이런 데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쓰시면. 네, 근데 어떤 게 고민이시나요? 이게 저의 이 생각이 회사한테 설득이 될지 어떤 회사요? 이게 면접장에 가서 회사요? 예, 면접장에 가서 제가 여태까지 면접을 4번 다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건지 설득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설득의 분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무슨 나 얘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있죠, 거지? 지금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네, 과거에 봤던 면접에서 예. 아니 너는 왜 기계 전공인데 영업 관리를 지원했어?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득이 안 돼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뭐 면접에서 어떤 말을 해도 좀 진정성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는 질문을 안 주셔서 그건 저희가 네.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그건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직업관에 대한 건데 네. 이런 직업관을 가져도 되냐고 물어보신 거고 저희는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갑자기 또 면접은 또 뭐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그건 또 다른 챕터잖아요. 아, 예.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면접 얘기를 뭐 그러면 면접 같은 경우는 저의 좀 진정성을 전달할 때는 이게 사실 처음 대면하는 자리니까 제가 아무리 제가 저의 진심을 말해도 전달하는데 제가 잘못 전달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안 믿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만 그래도 면접관 분들의 표정에서 이게 해결이 됐다는 표정보다는 뭔가 찜찜한데 지금 우리 같은 표정하고 있죠. 예.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비슷한 표정을. 아마 말의 내용이나 무슨 직업관 그런 게 아니라 전달 방식이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분이 이 짧은 질문 안에 구사한 단어들만 봐도 이분이 최근에 책을 읽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직업관, 방어 기제, 감당, 영역을 늘린다 이런 표현들이 예. 지금 저는 본인이 방어 기제 말고는 정확하게 맥락에 맞춰서 쓴 것 같지도 않고 아주 대표적으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나도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아볼까라고 생각해서 이제서부터 뭐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습득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책을 읽기 시작했네요가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네. 책이라는 거를? 아니 뭐 물론 책은 서적을? 읽어봤겠지만은 아.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책이라는 걸 취미를 붙여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초보적인 티가 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는 중딩한테 얘기를 해도 내 말이 얼마나 전부 다 똑똑한데 중학교가. 그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단 낮춰야 돼. 말이에요. 한 초3. 근데 본인이 사실 말을 전달하는 그 문장 구사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예. 근데 단어만 이렇게 높게 어려운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의 옳고 그름의 그 진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본인의 신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은 내가 의심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됐으니까 이런 표정 다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노아리님 같은 경우는 일단 어휘 수준을 낮추세요. 사용하는 어휘 수준을. 딱 봤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쓸 것 같은 어휘다라고 하면 일단 쓰지 않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어디서 한번 들어봤고 최근에 알게 됐고 있어 보이는 거니까 한번 딱 쓰는 순간 내가 기껏 동원한 이 어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문장들이 따라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좀 느껴집니다. 아예 아주 일상적인 단어만 가지고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장 한 문장이나 하나의 이야기만 담도록 하고 네. 그리고 내 말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대화하는 연습을 친한 사람한테부터 해나가다 보면 술 안 먹으면서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처음 만난 사람도 자기 말을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관이니 방어기자니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해서 하셨고 선생님은 아, 근데 이게 기계과인데 4번 떨어지는 건 좀 심각해요. 그렇다잖아요. 네. 왜냐면 전공을 많이 뽑을 텐데 기계과면 그건 분명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그러니까 더 엄격하다는 얘기죠. 면접관들이 얘한테 설비를 좀 책임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예. 입사해서. 근데 그런 고민을 갖다가 과연 면접관이 내가 하는 말만 듣고서 신뢰를 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면접관들이. 언어적이지 않은 더 많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면접관일 때 저는 제일 싫었던 애들이 진지하지 못한 애들. 그러니까 상황 파악 못한 애들. 면접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네. 막 친한 척 하려는 애들 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면서 저희 때는 1박 2일 면접이었거든요. 술 한잔 하시죠 뭐 이런 거? 최종 합격하면 뭐 선배로 모시고 뭐 지랄. 뭐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공대 애들 미친놈들 중에. 진짜. 그러니까 아예 얘는 학점도 좋고 이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네.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약간 고문관 같은 애들. 선생님이 항상 약간 얘기하시는 왕따 기질 있는 애들.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구직 기간 중에 사람을 많이 만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랑 불편한 사람을 많이 만나라.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평소 말하는 습관이 그렇게 세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고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대화를 해봐야 내가 느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말들을 여러 차례 논술 형식으로 좀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논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론하고 결론 사이즈 맞추고 본론 둘로 나눠서 사이즈 맞춘 다음에 그 분량 자체가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두 갈씩의 단문 위주로 구성하고 마지막에 의미심장 한마디 하면 논술이 끝이잖아요. 예. 논술은 그냥 딱 보면 딱 하고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틀이 잡혀 있는 글을 여러 번 써보다 보면 어떻게 해야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득을 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글로서, 왜냐면 말은 즉시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글은 심사숙고하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예. 손끝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손에 익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서 엄마 아빠부터, 엄마 아빠 안 불편하겠구나, 선생님부터 우리한테도 연락을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아주 신랄하게 욕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말하는 스킬부터 조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